2024 수시 모집 요강 중요하게 살펴볼 것들.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드디어 2024 수시 모집 요강이 각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해도 시간은 잘 가고 벌써 6월 중반이네요. 그 전달에는 그 현 고이가 치르는 그 2025 입시 시행계획이 발표되었죠. 개인적으로 놀라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여러 채널들에서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찾아보셔요. 확통 선택자도 자연계 진학할 수 있는 대학도 많아졌고, 교차 지원, 사실상 불가하게 만든 대학도 있고요. 그래도 저는 일단 제일 관심 가는 게 2024 올해 입시니까 주요대 모집 요강은 대략 다 살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는 정시러라 확실히 전보다는 관심이 적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시 6장은 어떻게든 써야 하니까요. 고3 아이 있는데 모든 분들은 이제부터 고민 중인 대학들 모집 요강은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죠. 어떤 기사나 유튜브 설명에 다 두 번째 살필 것들이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게 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이거든요. 다 이것을 근거로 입시가 진행되고 합불이 결정되니까요. 아무튼 제가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들 나름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 말도 둘째고 직접 입학처 홈페이지에 꼭 확인해 보셔요. 일단 저는 서영고, 서성한, 중경시, 건 이 정도만 간단히 확인을 해봤는데요. 동네 아줌마가 대략 훑어본 후기 떠들어 봅니다. 우선 제일 의미 있게 봤던 건 첨단학과 신설과 모집 인원 증가예요. 그러니까 서연고, 성균관대까지 자연계열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울대부터 첨단 융합학부 인원이 218명이나 늘어납니다. 수시에서 148명이 늘고 정시에서 70명이나 늘어나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꼭 서울대를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서영고 인원이 늘어나면 그 여파가 아래 대학들까지 쭉 영향을 주겠죠. 서울대 첨단학과는 학부 모집을 하고 4학기 이후 전공을 결정하네요. 아무튼 218명이나 늘어나는데 내년부터가 아니고 올해부터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연세대는 인공지능학과에 24명이 증원됩니다. 이미 그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에 50명 증원을 발표했었는데 추가로 더 증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대도 70명이 넘게 늘어나는 수준이죠. 고려대는 66명이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서영고 자연계 인원이 23년도 정원에 비해서 7% 넘게 늘었습니다. 인문계는 20명도 안 되는데 자연계는 440명도 넘게 늘어나네요. 그리고 성대도 반도체 융합공학과 66명, 에너지학 46명, 그리고 삼성과의 계약학과인 지능형 소프트웨어 학과는 50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감소된 학과도 있어서 결국 총 150여 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4월 교육부 발표보다도 많이 늘어난 결과죠. 그러니까 주요대 자연계 인원이 이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 수준 대학들 입시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저의 변화죠. 올해 최저 학력 기준이 대학별로 많이 변경됩니다. 대체로 완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서울대 자연계가 무조건 그 과탐 2과목이 의무였던 것에서 이제 원과목도 허용하는 첫 해입니다. 그동안 서울대를 가고 싶어도 의학계열 지원을 위해서 그 과탐 2과목을 선택을 못했던 많은 자연계 학생들에게 희소식이죠. 그러니까 서울대와 의학계열을 함께 고려할 기회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서울대 입시 결과가 그동안 너무 기형적이었는데 이제 서열대로 자리 잡겠죠. 진작해서야 하는 걸 이제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 수능 최저가 낮아졌어요. 고대 학추도 일부 낮아졌고 성대도 한 단계 완화, 중앙대도 영어 2등급을 1등급과 동일하게 여기면서 한 단계가 완화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최저가 완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더 커지는 거죠. 최저에 자신 있었던, 그러니까 내신 낮은 친구들에게 가능했던 대학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고요. 사실 최저가 그러니까 등급 하나 낮아지는 게 뭐가 대단하냐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에 정말 딱
딱 1점, 그러니까 한 등급 차이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뭐 몇 등급이 모자라서 못 맞추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죄다 뭐 한 문제, 뭐 1점, 그러니까 한 등급을 못 맞춘 경우가 가장 많을 거예요. 다 그 가능성 높은 친구들이 그 수시 원서를 쓰니까요. 또 원서 쓸 때는 당연히 이 정도는 맞추겠지 하던 친구들이 안타깝게 이제 수능 날에 못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다 구제되는 거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최저가 낮아지면 합격 내신은 많이 높아질 거라 생각은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변수가 많네요. 그러니까 올해 응시 인원은 많이 적어졌고, 공원연생 인원이 참 적잖아요. 자연계는 상위권 대학들 정원은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뭐 상세되어서 비슷한 내신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예측은 정말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육모 결과가 그 희망학교 최저를 맞췄는지도 확인해 보셔요. 그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 전형을 쓰려면 그 최저를 잘 맞출 수 있는지 그 가능 유무를 꼭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래저래 원하는 대학교 최저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정시 면접 논술 날짜. 그러니까 육모만 보았을 뿐이지만 지금부터 슬슬 원하는 대학들 추리기 시작하셔야죠. 그러니까 최종 수시 원서는 6개 대학이니까 지금은 뭐 10개, 15개 대학 정도 그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 전에 제가 수시 원서 라인 잡기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 들어가셔서 엑셀 파일 다운받아서 그 아이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슬슬 적어볼 건데 중요한 건 원하는 학교 모두 지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 일정이나 논술고사 일정이 겹치면 되도록 하나만 골라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막연하게 생각이 되었지만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왔으니까 치르게 될 그 날이 픽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날짜 적어보면 뭐 당연히 쓸 거라고 생각했던 학교들 중에 날짜가 겹치는 학교가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괄 전형이 많아서 좀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원하는 학교 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웃긴 게 이제 원서를 쓰고 나면 경쟁률을 그 두 학교를 모두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저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 아무튼 이렇게 슬슬 수시 원서 파일도 준비하시면서 날짜도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정시러가 쓰는 수시 중요 사항. 일단 정시러가 수시 원서 쓸 때는 잡혀가는 전형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뭐 정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신에 비해서 뭐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는 것인데요. 뭐 상향으로 질러보는 학교야 당연히 납치해 주십시오 하고 쓰는 거지만 내신 맞춰서 이제 뭐 안정, 하향으로 쓰는 학교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면 패스하고 정시 원서를 쓸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면접이나 시험, 뭐 또는 서류라도 수능 후에 일정이 있는 학교를 잘 골라봐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형마다 일괄인지 수능 후 전형이 있는지 뭐 이것도 단계별 전형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서성한 중경 대부분의 학교들이 일괄 전형이 많아요. 뭐 서류 100% 전형으로 원서 쓰고 최저를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생기는 전형들이요. 그런데 정시로 이제 스카이를 꼭 가고 싶은 학생들이 이때 고민이 정말 많죠. 잡혀갈까봐 뭐 이 학교들 써야 하는지 아닌지. 저희 큰애는 이제 못 볼 때도 그 연고대 하위권은 나왔기 때문에 그 고대까지만 원서를 썼었거든요. 아무튼 시험을 한결같이 잘 보는 친구들은 잡혀가는 학교는 쓰지 않는 편인데 막상 시험을 못 봐서 거기라도 쓸 걸 이러기도 하고 뭐 평소 애매해서 잡혀가는 학교들 썼는데 수능 시험 대박 나서 눈물나게 속상해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두 가지의 경우는 해마다 여론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 날 내 성적을 미리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당연한 결과죠. 원서 영역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 애는 뭐 육모 성적 애매해서 뭐 잡혀가는 전형들 다 질러봐야 하는데 아이가 말을 또 들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웃긴 게 수능 날까지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날은 또 무지 잘 나올 줄 알거든요. 특히 현역 때는 다들 용감합니다. 그리고 논술. 보통 정시러다 하면 당연히 수시에서 논술을 쓰겠지 하실 거예요. 뭐 사실 전에는 뭐 당연한 과정이었고 저도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막상 그 모집 요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논술 가능성도 거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큰애 때는 수학 그 수능 범위가
미적, 확통, 기하 모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수학 범위 전체가 모의고사 범위니까 당연히 평소에 공부가 많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실제 큰애 친구들은 그 성대 한양대 논술로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나눠서 한 과목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때 뭐 한다고 해도 수능 과목 공부하는 수준이 되기는 어림도 없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연계 논술 과목이 수학에서 미적, 확통, 기하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는 과학이 들어가는데 이때 투 과목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 연대 논술만 살펴봐도 범위가 수원, 수투, 뭐 미적, 확통, 기하 다 들어가고 그리고 과탐도 투 과목까지.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미적으로 하고 있는데 논술을 본다고 지금 와서 뭐 확통하고 기하를 또 열심히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저희 애는 내신은 또 일찌감치 던져서 확통은 신사행하 수준인데 말을 뭐 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정시로도 논술 애매하다. 특히 우리 집 아이는 쓰긴 쓸 건데 기대도 없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논술도 뭐 최저 없는 학교는 뭐 과학고 과학계열 친구들에게 더 기회가 많을 것 같고 최저가 있다면 준비가 잘 된 N수생에게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뭐 전과목 내신 잘 챙기던 수시로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시로는 정말 이제 수능 준비 더 열심히 잘해야 답이 나온다는 것, 수시 모집 요강을 보니까 더 확실하게 각인이 됩니다. 제가 고3 엄마라서 그런지 올해의 입시 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뭐 일정이 계속 되겠지만 뭐 직접적인 얘기를 다루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대략적인 얘기만 하겠고, 그러니까 2025 이후 입시나 뭐 중등, 고1, 2 공부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입시 결과는 대학 어디 가나 진학사 등에서 대학별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다 확인해 보셔요. 해마다 변수가 많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고3 N수생 친구들 부모님 모두 파이팅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님들 모두 처음 보는 점수로 대박 나시길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